안녕하세요. 예. 현숙 씨, 이현숙 씨, 어서 오세요. 예. 요즘, 그, 뉴스가 트럼프가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 이 친구가 10억 불 내놔라. 얘는 안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내놓으라고 난린지. 근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후보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뭔 개소리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어디 아누나 미리 머리 짱 좋다. 거꾸로 보인다. 이것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는, 일단 유튜브에서요 제가 댓글을, 실시간 댓글을 봐야만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올라가네요. 예. 오프라인 상태. 실시간 스트리밍, 지금 스트리밍 하기. 에이, 포기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트럼프가 지금 그 10억 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대선 주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속국이지, 식민지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죠. 적어도 대선 기간이면은요,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것을 조금은 연출을 해줘도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뽑아주는지 국민들도 알고, 대선 주자들도 아는 거죠. 요번에는 내가 낙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맞다, 네가 낙점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고 이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전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건 내각자로 나가자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돌아가면서 헤쳐먹자. 요번엔 요번에 새누리당, 이번에는 민주당, 그 다음에 너희,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면서 우리가 헤쳐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선 기간인데도 전혀 국민들 눈치는 안 보고 트럼프는 자신 있게 10억 불 내놔라. 설치비 10억 불 내라.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1301억 원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간 250억씩 유지비용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하여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죠?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죠.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얘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얘들은 체급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박수 부대고 그냥 관중일 뿐 맞아요. 양일씨. 그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맞설 만한 주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이도 안 되고요. 그 다음 뭐 홍준표 얘가 될 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안철수 되겠어요? 택도 없죠? 얘들 전부 다 감히 미국에 대항해갖고 뭔 개소리냐 하는 것을 이따마는 거대 세력 미국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현실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미국에 대하여 저희가 식민지 나라의 그 수탈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은 미국에다가 식민지 국가의 수탈자로서 일제시대하고 똑같아요. 일본 대신 미국으로 바뀌었는 거지. 식민지 나라의 수탈자로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철수도 뭐 바뀌었죠. 그죠? 사드 반대, 사드 찬스입니다. 원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드 반대 딱 했는데 이재명 지지자라든지 뭐 안희정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쪽으로 안 가니까 지지율이 자기가 쫙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은 저를 뽑아주시죠. 저도 사드 찬성해 나갑니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제 얘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미국의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눈치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하게 되면은 전쟁 위험 있고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압력은 더 심해지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경제 이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미국이 10억 불 내놔라. 사드 배치비 내놔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관리비 250억 내놔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 FTA 나가리 시키자. 이따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반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조그만 나라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소국이지만 우리가 주인이 나서야지만 됩니다. 미국에다가 안 산다 했잖아. 안 산다고 말했는데 못 알아쳐먹었나? 이러면서. 왜 안 산다고 했는데 계속 난린데? 얘들은 얘기할 잽이 안 돼요. 나서서 얘기할 만한 잽이 안 되고 주인이 났어야 됩니다. 못 알아쳐먹었나? 그럼 미국한테가 이것 봐라. 보면 어쩔 건데. 예. 보면 어쩔 건데. 안 산다 했잖아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주인이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지 얘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제일 현실적인 방법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고요? 우리가 집권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점령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점령하느냐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Occupy the 민주. Occupy, 점령하다, 민주당을 점령해라. 줄여서 더민. 안이 꺾고 더러워서 민주당을 점령한다. 헤어스타일, 찬엽씨. 머리 자르고 있잖아요. 여기 막 무스 바르고 했는데 이상합니까? 안경도 바뀌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찬엽씨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을 이제 주인이 나서갖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Occupy the 민주. 민주당을 점령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게 Occupy가 점령하다. 이거 Occupy the 민주. 우리 제주도 갈 때나 비행기 탈 때 보면은
화장실 같은데 보면은 글자 있잖아요. 왜? occupy 이렇게 돼서 O로 딱 시작하면은 그게 화장실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누구가 거기서 큰 걸 보든 작은 걸 보든 볼일을 보고 있다. 이게 이제 occupy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은 vacant라고 이제 V로 이제 시작하는 게 나오죠. 그죠? 들어와도 돼 이러면서. 그래서 O 되면은 누군가 딱 앉아 있구나. V 들어와도 돼. 이런 걸로 뭔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단어를 모르지만은 제실이 그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민주당을 점령을 해보자. 그럼 민주당을 점령하면은 그게 왜 가장 빠른 방법인가 하면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원이 20만 명 정도 돼요. 생각보다 안 많죠? 당원이 전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만 명이 오래됐는 구당원이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온라인 당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이 그전에는 뭐 팩스하고 막 이런 거 해서 했었는데 요렇게 10만 명이 구당원이고 10만 명이 온라인 당원인데요. 온라인 당원의 한 70에서 80%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온라인 당원들은 아무래도 SNS 이런 게 좀 빠르니까요. 그러면은 구당원하고 뭐 해서 12만이라 쳐도 8만이니까 우리가 얼마 10만 명만 더 들어가면은 10만 명만 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은 우리는 18만 대 12만이 돼가고 확실하게 우리가 민주당을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그런데 그게 당내 경선에서 우리가 그만큼 수가 안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10만 명만 더 입당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도 이번에 문시에서 떨어져야 점령 가능하게 문재인하고 상관없이 당을 우리가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판장 돌리는 겁니다. 연판장 돌리는 게 뭔가 하면은 당원 소환이라는 게 있어요. 당원들이 당대표나 이런 애가 우리말을 하고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당원 소환을 해가지고 걔를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미애 너 경선 부정, 경선을 그따위로 했니?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해서 얘를 잘라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만 정도 당원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수가 되어가지고 당원 소환을 통해 갖고 추미애를 잘라버리고 수 있고 경선 부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홍제형이는 지금 얘가 주범이죠, 그죠? 요놈 기억하십시오. 물론 얘가 검찰에 고소 고발을 당하긴 했는데 한국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5월 9일 날까지 심리 안 한답니다. 너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무마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추미애를 당원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10만 명 들어가고 난 후에 5월 1일 날 5월 1일 권리당원으로 들어갑니다. 언제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이때 5월 1일 날 민주당을 점령을 해서는 우리가 당원 소환을 해서 얘를 끌어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비를 내는 사람만이 당비를 6개월 내었는 사람만이 정식 당원이 됩니다. 지금 일제시대하고 똑같아요. 당비 6개월 내야지 정식 당원이 되니까요. 한 달에 1,000원씩
예, 한 1년에 12,000원 그냥 투자해 주십시오. 1,000원 이상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쁘다고 우리가 1,000원 이상 내줍니까? 그냥 권리당원으로서 투표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6개월간 1,000원을 내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 투표권을 가지고 난 후에 권리당원은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내면은 권리당원이고요. 6개월 동안 그 당비를 내면은 12개월 동안에 6번 이상 당비를 내면은 그 권리당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비 6개월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민주당을 소환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다가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는 뭐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장악되어 있지만은요. 여기에서 또 한 놈 더 있네요. 추미애 홍재현이 또 뭐고 송영길이 그죠? 송영길이 이 새끼. 얘도 손봐줘야 되죠. 그죠?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송영길이 이 새끼가 뭐 했습니까?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를 했어요. 24명하고 같이. 그런데 얘가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의 못하게 지가 먼저 찜해놨는 거라. 알밖에 딱 해놨는 거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송영길이 새끼가. 그리고 난 시간만 쭉 끄는 거야. 송영길이가 누구예요?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장입니까? 선거대책위원장입니까? 이 새끼가 부정선거 하는 데서 투표소 수개표법을 발의해놔놓고 안 해갖고 뭉개가지고 투표소 수개표법을 못한다고 이번 대선에. 그죠? 참 통과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 새끼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뭉개는 것도 뭐 있어요? 사드죠, 쓰죠. 사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에 관하여 단 한 번이라도 안보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사드 배치 박으려고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황교안이 탄핵안을 발의해라. 황교안 탄핵안은 박근혜 탄핵안보다 훨씬 더 쉽죠. 어떻게 해요? 3분의 1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2분의 1의 의원이 찬성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교안이가 나가리 되면은 사드 배치 어떻게 돼요? 못하죠. 그런데 온몸으로 황교안이를 막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된장바른당입니까? 아니죠, 그죠? 뭐 자유한국당입니까? 아닙니다. 송영길이가 황교안이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데는 민주당입니다. 문재인이에요. 얘가 계속해서 황교안이를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한테 계속 사드 배치해라.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지금 얼마나 급하게 사드를 배치하고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다음 회기에 넘긴다 해놓고 다음 회기에 넘기기 전까지 빨리 하라고 황교안이를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서 얘들은 안보회의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황교안이를 밀어주고 있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민주당을 딱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교안이 탄핵안을 발의해라. 탄핵안 발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누구고 어느 의원이고 뭐 인천 뭐 남구에 어떻다. 대구 수구에 어떻다. 그러면 그 의원 이름 쫙 해가지고 이제 딱 우리가 공표를 하는 거죠. 얘 다음에 찍어주지 마세요. 이 새끼가 사드 배치 반대하기 위해서
뭡니까? 황교안이를 탄핵시켜라. 황교안이를 잘라라 하는 거에다 반대하는 놈이에요. 이러면 이제 쫙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니 말 안 들었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배 밖에 나온 간은 정리를 해줘야지 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죠? 황교안이만 탄핵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부총리가 와서 또 그러면 안 돼. 한 번 해놔 놓으면은 애들이 쫄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자르면 돼. 뭐 어렵다고. 2분의 1 이상을 하고 있잖아, 야권이. 3분의 1 발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잖아요. 발의해가지고 2분의 1 해갖고 황교안이 잘라버리면 사드 배치 그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을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10만 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참. 송가혁이 몇 명인데요. 송가혁이 50에서 60만입니다. 송가혁이요. 거기 민주당으로 많이 갔는데요. 가는 애들은 집행부밖에 없어요. 공정포럼에 집행부 해봤자 한 10명. 송가혁 집행부 해봤자 한 10명. 그 다음 이재명 캠프, 걔들 문재인 만세 부르는 애들 다 해봤자 50명 안 돼요. 50표 간다고 해서 퍼센트 1%, 0.001%로 안 됩니다. 걔들 가라 그래. 잘 가라. 하면서. 이제 프락친가, 양다리인거, 커밍아웃 했냐? 가라. 이래놔 놓고 5, 60만의 송가혁이 있는데 10만 명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10만 명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점령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밖으로 나가고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땅을 만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돈 없어요. 민주당은요, 국민 세금으로 매달 수십억 원씩 지원금을 받습니다. 당사도 번듯한 건물이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그쪽에 있는 게 100배, 1000배 유리합니다. 집권 여당인데 거기를 노다지를 놔두고 우리가 왜 나옵니까? 나오면 안 돼요. 투표하지 말자. 투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밝히든지 말든지,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든 말든지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고, 점령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한 일입니다. 정의당도 하고 싶다고요. 정의당한테 한 다리를 더 걸쳐 놓아도 별 상관없죠. 네. 민주당, 정의당 양쪽에 1,000원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에다가 해나 놔두고요. 사드 배치 반대라고 개소리 하면서 황교안이를 실드 쳐주고 한 번도 안보 회의하지 않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문재인이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경선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부정경선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은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정당한 선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재명 시장님께서. 예. 이재명 시장이 정의로운 선거였다. 아름다운 선거였다. 마누라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한테 이 미쳤나 이러면서, 제정신이가 이러면서 얘기할 필요 있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재명이 같은 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도 나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얘한테 지지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도 그 쓸만한 정치인 하나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이한테 투자했는 그 열정과 노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이 같은 정치인을 내치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살려두고 그냥 뭔 얘기를 해라 하면 정의롭다. 그래. 아름답다.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그 부인이 가서 경선에 지지한다. 그래.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살아남아라. 미안하다. 주인이 좀 힘이 있으면은 부정경선 못하게 하고 정당한 그라운드를 해줬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주인이 힘이 없어가지고 정당한 그라운드를 못 만들어 놔가지고 네가 지게 됐는데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밝혀낸다는 거다든지 아니면 세월호를 밝혀내는 것은 능력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다. 할 수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주인이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냐. 워낙 막강하니까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못 가진 게 사실이고 중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못 가진 게 사실이니까 어쩌겠냐. 어쨌든 제주껏 살아남아라.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면 됩니다. 송가약 5, 60만 중에서 10만 명이 가면 되고요. 윤희김의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받는 사람이 20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만 가서 가입을 해도 민주당은 우리가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능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쪽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외세가 기득권들이요. 너무 많이 이제 안 된다고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뭘로 스폰을 해요? 삼성이 스폰하는 게 뭡니까? 돈으로 스폰하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쪽수로 스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냐? 쪽수가 더 중요하냐? 옛날에는 돈이 더 중요한데 점점점 쪽수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깨놓고 얘기해서 연반장 해가지고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잖아요. 못할 거 없어요. 세월호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건 좀 체급이 좀 후달리지만은 외지간한 것은 우리 의사를 다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도 쪽수로 가지고 한번 스폰을 해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능력을 한번 보여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쪽수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굉장히 많이 이간질을 하고 길들이기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요, 이번에 전 사실은 이런지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었나? 이야, 정말 나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정거가 확실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부정경선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수임할 수임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놀랐어요. 다들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다들 그래요. 아니면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 못하게 뭐 해도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주저앉히려고 이렇게 막 협박하고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그렇고 부정경선을 수임할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8대 대선 한 명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거기 변호사님 있죠. 석궁 변호사 안성기 나오는 영화 그 석궁 변호사 그분 박훈 변호사님께서 18대 대선에서 여기 일단 수임하면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처벌 각오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제 거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났어야 되죠. 이걸 뭐 안 한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변호사 따고 했는데 그걸 왜 안 하냐 하는 그죠. 한 명도 없다는 게 문제긴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한 분이 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셨죠.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 박근혜만 그 먹고 무슨 뭐 애국단체 뭐 태극기 어버이연합 이런 단체 이렇게 뭐 이래 갖고 한 20개 박근혜만 이거 지원했습니까? 민주당은 지원 안 했어요. 똑같죠, 그죠? 여기도 민변 참여연대 촛불연대 얼마 많습니까? 얘들도 한 20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우리한테 뭐 후원금 10,000원 받고 이렇게 해서 사는 애들 아니죠, 그죠? 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금 받아갖고 사는 단체들입니다. 얘들이 민주당에다가 반항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한테 반항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지요. 아무도 부정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 결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석하지 않기도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세금으로 했는 애들이 이런 현실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는 누가 해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뭐 얘가 우리 대신에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각자 도생 우리끼리 우리가 승부할 거는 뭐밖에 없다. 쪽수로 스폰하는 건지 뭔지 스폰을 하는 게 뭔지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연판장 돌려가지고 서명 받고요. 권리당원 입당해가지고 15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 잡아가지고 서명 받아가지고 추미애 쫓아내고 홍재영이 책임 묻고 송영길이 날려버리고 문재인이 물어버리고 왜 반대 안 하는데 왜 황교안이 탄핵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 내놔봐라. 안보회의 왜 안 하는데 투표소 수개표법 왜 갖다 막아놓고 알박해놔놓고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얼버무리거나 지난 대선은 공정한 대선이었습니다.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표창원이 그죠? 요 따위로 얘기하는 애들 다음에 안 뽑아주면 그만입니다. 쪽수로 스폰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면 되죠. 그죠?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레벨이 높고 정치의식이 높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이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세금이 눈문도 정말 세금이요. 어떻게 쓰이나 하면은요. 세금이 어떻게 쓰입니까? 상위 1%한테는 많이 갑니다. 왜? 똑똑하니까. 그러면 상위 1% 애들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애들인데 얘들이 반항하면 힘드니까 얘들한테는 많이 뛰줘요. 교수고 뭐 변호사고 뭐 어떤 계층. 상위 5%한테는 그래도 상류층이니까 여기도 세금을 좀 나눠줍니다. 무슨 장 뭐 이런 애들 직책을. 그러면 얘들은 바뀌는 게 이익이에요? 안 바뀌는 게 이익이에요? 안 바뀌는 게 이익이죠. 바뀌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세금을 내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아무것도 이익을 보는 게 없는데 워낙 살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비정규직에다가 월급 80만 원에다가 주야간 일을 하면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정치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나머지 얼마예요? 94%는 세금만 내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94%가 모여갖고 투표 한 번만 딱 해버리면 끝나는데 부정선거면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죠?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부정선거 했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김어준이도 있고 뭐 더 플레인도 있고. 내 김어준이한테 묻고 싶은데 왜 더 플레인은 그때 개봉했습니까? 송영길 의원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법 뭉개다가 끝내고 난 후에 4월 10일 이후에다가 개봉하면 어떡하라고.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로 투표소 수개표 없이 기계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투표소 수개표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며. 그게 뭐예요? 의원 내각제 아니야. 우리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번 해먹겠다. 한 번은 새누리당, 한 번은 민주당, 우리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니들은 요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주는 사람 중에서 한 명 찍어라. 이 말이죠. 그죠? 요번 판에는 그냥 부정선거 할 거니까 잔소리 말고 따르고. 우리끼리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방법은 가장 가능성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쪽수로 보여주는 수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5월 1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하죠. 그죠? 일주일간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책임을 물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해서 아마 설문조사 파트를 넣을 거예요. 거기서 10,000명 이상 되면은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압력을 넣을 겁니다. 연판장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황교안이 뭐 탄핵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가리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돈으로 스폰하는 것보다 쪽수로 스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고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건데 SNS로 뭉쳐서 하면은 됩니다. 뭐 못할 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갖고 투표해서 10,000명 이상 되면 그거 갖고 압력 넣고 말 안 들으면 자르고. 걔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면 돼요. 공무원도 아니잖아. 우리가 선출했는 건데. 당대표가 뭔데 우리가 선출했는 건데 선출직은요. 말 안 들으면 자르면 돼요. 예, 요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뭐냐 뭐 카페 이름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카페 이름을 공모를 하였더니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가 나왔습니다. 예, NGO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통장 보이십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예,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유주.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좌번호를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입이 안 떨어지기는 해요. 사실상. 그런데요.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죠? 437 601 01 443 137 무슨 은행인가 하면은 KB 국민은행. 예금주 뭡니까? 이우주.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다. 이쪽으로 한 달에 그 먹고 1,0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CMS로 1,000원 보내시면은요 300원씩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2,000원 이상은 내야지. 그죠? 한 5,000원 정도 해주시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부려먹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하는 개인 방송하고 제 개인 페이스북 외에는 어디에도 모금에 관한 얘기는 입도 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나요. 떠나면은 목적이 아니잖아.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압력단체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딱 하고 이거 우리 한번 손 좀 봐줍시다. 송영길이 이 새끼 알바끼 했는 거 한번 손 좀 봐줍시다. 문재인이 이 새끼 사드 배치 반대하면서 뒤로는 한교안이 냈는데 네가 빨리 해라. 네가 지금 빨리 설치해라. 다음 정권 하기 전에 네가 빨리 설치해라. 이러면서 하는 꼴을 못 봐주잖아요. 그죠? 추미애 부정경선 하는 꼴을 못 봐주잖아요. 책임을 물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보시게 될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5종류의 현수막, 부정선거 반대 현수막이 광화문, 강남, 서초 그리고 좀 중요한 사거리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정선거 방지 현수막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런 현수막을 보시고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걔들이 그냥 우리를 보게 놔두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 이 통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어리버리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이런, 보이십니까? 예. 이런 겁니다. 견성 부정으로 대통령 되면은 국민의 종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대법원의 대선 후보 각하는 뭡니까? 각하는 국민 주권을 살인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현재도 진행 중인 거 아십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종이 될 뿐입니다. 이쪽 부분을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제공을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ARS DB를 역발송하라는 것도 했고 자료 제공을 요구했는데요. 걔들이 검찰에서 받기만 받고 심리를 안 하니까요. 5월 9일 선거 끝날 때까지 할 생각이 없어요. 걔들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관하여
예, 추미애한테 지금 팩스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DB하고 이런 걸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이 해주선 이런 개인정보 이게 참 하면 안 되지. 자, 보지 마시고, 예, 이렇게 자료 했는 것도 같이 해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저 혼자 하면은 코웃음 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서명했는 것을 같이 보내면은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1명일 때 하고요. 1000명일 때 하고 10,000명일 때 하고 10만 명일 때 100만 명일 때 전혀 다릅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쪽수의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강은정 씨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